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한 해 전라남도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책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국고 지원 예산이 7조 원을 넘었고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농어민 수당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주요 정책 이슈를 송유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라남도 국고 지원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사회 간접 자본인 SOC 예산의 경우 신규 사업 12건, 495억 원이 반영되는 등 지난해보다 813억 원이 늘어난 50건, 1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전남의 정부 예산은 모두 7조 1,896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792억 원, 정부 예산안보다 4,635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포함됐던 핵심 사업 26건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전라남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전남의 핵심 사업인 블루 이코노미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사업별로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중 보성 순천 구간 사업과 광양항 항만배우 단지 확대 지원 사업,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구축과 무항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목포에서 부산을 가려면 시외버스를 이용하거나 6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무궁화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목포에서 보성으로 연결되는 남해안 철도가 전철화되면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국회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철도 건설이 건설 후에 전철화가 돼야지만 사업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 결과 이번 같이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목포 임성리역입니다. 남해안 철도가 완공이 되면 이곳 임성리역에서 출발해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영원한 문화교류와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라남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목포 부산 간 남해안 철도 가운데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복선 전철화가 완료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적정성 판정으로 목포에서 보성까지도 전철이 놓아지지만 보성에서 순천까지 연결되는 철도 공사는 계획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목포 보성 간 철도가 단선으로 연결돼 복선화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까지 보성에서 순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확정하고 오는 2023년 개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과 노선 확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어민 수당 조례안이 전라남도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22개 지자체의 농어민에게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전남도의회는 농수산위원회가 상정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의당 이보람이 의원의 제안으로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 끝에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수당 명칭은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정하고 기존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에게만 주기로 했던 수당을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을 감안해 지급액은 민관이 참여하는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재정 부담은 도비 40%와 시군비 60%로 지급수단은 해당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았던 전라남도의 청렴도가 올해 반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4등급이었던 종합청렴도가 올해 2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모든 평가 분야에서 전년보다 올랐는데 특히 외부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2단계나 올라서면서 종합청렴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했고 정책 고객 평가 부분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전라남도의 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남관광재단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남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라남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남은 단계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 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돈은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관광재단 설립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최초 자본금 형태로 출자된 10억 원의 출자금과 연간 20억 원 등 5년 동안 106억 원의 지원금 출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간 많은 변화를 통해 도약을 준비하는 전라남도. 전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승희창입니다. 어느덧 2019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은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먼저 CJ 헬로가 선정한 전남의 10대 사건 사고 가운데 5가지 이슈를 고정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 마포가 지역구인 손혜원 의원이 올해 초 전남 목포를 찾았습니다. 언론사에서 제기한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손 의원의 투기 논란 때문에 올 한 해 목포 원도심이 때 아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은 참 많고 지역으로 예산도 많이 내려가요. 근데 좀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라는. 지난 6월 목포에선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박빚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목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겁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에선 5.18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전두환 씨의 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 씨는 끝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발포 명령 고민합니까?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첫 재판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봄 여수산단에선 대기오염물질 조작 사태가 불거져 떠들썩했습니다. 여수산단의 일부 입주기업들이 대행업체에 측정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염물질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된 사업장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매출 조작으로 인해서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 막대한 예산을 헛되게 만들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 만에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참사 당일 맥박에 뛰고 있던 고 임경빈 군을 해경이 헬기로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민간 차원이 아닌 사법기관에서 나선 만큼 침몰 원인에서 구조 과정의 문제점까지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이란 표현이 부족할 만큼 올해 사건 사고가 많았던 전남. 다가오는 새해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되풀이되지 않는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에도 올 한 해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정부보다 빠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에듀택시 도입으로 인한 전국 확산, 학생 수 감소와 폐교로 인한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는데요. 전남 교육정책 10대 뉴스 가운데 5가지 이슈를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19년 2학기부터 지역의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과서 비용과 운영 지원비, 수업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학교 신입생과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도 지원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계획이 오는 2021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조 원에 가까운 전국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의 재원이 확보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누리과정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지원금을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세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해보니까 약 불효불급한 예산으로 해서 방만했던 예산은 줄인 게 약 24% 정도.
전남은 모두 887곳 가운데 43%인 374곳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지난 1982년 이후 전남 지역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816곳, 지난해에만도 1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가운데 641곳이 매각되거나 자체 활용되고 있으며 57곳이 대부됐습니다. 나머지 118곳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매각 임대되지 않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폐교가 주민을 위한 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농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 또는 주민들의 어떤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알아봐 달라.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을과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방과 후 학교와 돌봄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에듀택시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에듀택시는 교통이 취약한 읍면에 살고 있는 초중학교 학생 가운데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2km가 넘고 버스 통학이 1시간 넘는 학생을 상대로 통학용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근까지 21개 시군 7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들에게 에듀택시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학생 통학 여건과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안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이 안 된 곳이 많아 학생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학교에 통행로가 있는 679곳 가운데 409곳이 인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미분리율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보니까 학교 내에 차도와 인도가 구별이 안 돼서 우리 학생들이 차량과 뒤섞여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일단은 전체 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집행부에 요구할 거고요. 또 학교 현장에만 맡기지 않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을 이룩하겠다던 전남교육청.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더 발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크고 작은 소식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안타깝게 하기도 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순천시와 포스코는 2011년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소형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출자한 에코트랜스가 적자를 이유로 순천시에 1,367억 원의 손해배상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했습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순천시와 광양시 간의 지역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내년 1월 나올 예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화해 권고안이 양측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 광양만권 시군도 인구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인접한 순천과 여수, 광양 지자체 간에는 인구를 지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인구 빼가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해법은 나오지 않아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쇳물을 녹이는 고로가 정전 때문에 중단된 것은 지난 7월.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브리더가 개방됐고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아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환경오염 등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전라남도는 광양제철소를 행정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전라남도가 광양제철소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오염 우려를 낳았던 광양세풍산업단지 내 알루미늄 공장 공사가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중국 기업이 투자한 알루미늄 공장은 내년 8월 준공돼 판재와 포일을 생산할 계획이며 4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걱정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시작됐지만 환경오염과 주민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과제로 남았습니다. 순천 출렁다리 조성공사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업체 자격 논란과 절차상 문제가 불거졌고 환경과 주민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를 국가정원 인근에 조성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환경단체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가 적자로 가동과 중단을 반복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이 5년 안에 가득 차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순천시가 대체 시설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올해 안에 후보지를 찾지 못하면서 내년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신규 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안 찾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수시는 유례없는 경제와 관광 분야 호황 속에서도 각종 사업이 마찰을 빚어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여수시는 만흥지구에 민간 임대주택을 조성한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당초 계획과 다르고 의견 수렴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 간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수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역시 부지를 놓고 시의회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세트장 조성과 남산공원 개발 등 계속되는 엇박자로 안타까움은 계속됐습니다. 여수 군인들이 출동 명령에 반발하는 과정에 주민 11,000여 명이 희생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올해도 상임위원회만 변경됐을 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는 여순 사건 조례가 추진됐지만 한국전쟁 희생자 지원 조례와 중복된다며 심의가 보류돼 시민단체와 유족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수 상포지구 감사 결과를 놓고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여수 상포 매립지 준공조건 이행 과정에 전 여수시장의 인척업체에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감사원이 토지 소유권 문제 등 전라남도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여수시 의회는 감사 결과 부당 행정이 드러난 만큼 특혜 의혹에 대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전남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와 같은 1등급을 받은 반면 순천과 고흥은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순천시는 농산물 도매시장 금품 수수와 하수도공사 비리 등이 나오면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고흥군은 전임 군수 시절 부적절한 행정이 낮은 등급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19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갈등을 봉합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길 시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우리 해남의 딸기 농가 여러분들 올해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새해에도 늘 가족과 다복한 생활 건강하시고요. 이제 저희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극복을 잘해서 지금 이제 딸기를 생산하면서 또 딸기 농가들의 단합으로 하여 또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농가 모두 또 우리 딸기 우리 장모반 모두가 다 새해에는 참 선물 받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0년에는 이제 고3이고 하니까 꼭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거 없이고요. 너무 재밌게 지내고 내년에도 재밌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2019년 끝나고 내년에도 우리 가족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게 살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타지에서 있는데 친구가 좀 자기 꿈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그 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